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국민의당 정체성 때문에 이제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이게 지금 안 대표께서 처음부터 하던 말씀이신데, 최근에 국민의당 창당 이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 계승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당이 그 근거지가 광주, 뭐 호남 이쪽 지역이어서 호남 민심을 의식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때 그 당시 저희가 비교섭 단체였습니다. 비교섭 단체 연설을 통해서 정리해서 밝혔습니다. 저희가 정당을 창당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 2월 2일 날 창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우 2달이 채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을 처음에 창당하고 당직자들도 없는 상태에서 당직들 인선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그리고 또 이번에 공천 작업하고, 그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서 기대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 비교섭 단체 연설에서 사실 처음으로 정리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북 관계에서 제재 국면입니다. 그런데 제재 국면이기는 하지만 저는 대화의 끈도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 때도 서로 군비 경쟁을 소련하고 했을 때도 서로 대화의 채널은 유지하면서 군비 경쟁을 굉장히 격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대북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이유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해서입니다. 미국이나 또는 중국에 맡기고 끌려다니고 기다리고 그랬습니다. 그것 저는 잘못됐다고 예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는 진작부터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도 설득하고 중국도 설득하면서 우리가 주도했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왕 이제 북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정책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하고 이어서 당의 정체성 문제를 계속 질의응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정치 경제 못지않게 중요하고 급박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게 북한의 호전적인 자세입니다.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대북 정책 기조가 뭔지 우선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큰 방향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서로 통일된 의견들은 크게 보면 이제 대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3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통일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접근하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사건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통일에 이르는 과정 중에 있다. 그걸 하나씩 이제 계획을 잡고 우리가 주도해서 나가야 된다는 시각을 가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또 2번째로는 지금까지 당국 간만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독, 동독 통일 때도 보면 결국은 동독 주민들이 나서서 통일을 원했습니다. 즉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런 당국 간 협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이나 문화적인 교류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양측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 또 3번째로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대북 정책 그리고 외교 정책 그리고 국방 정책이 하나로 조율되지 않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는 그런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 하에서 이 각각의 전략들이 제대로 서로
그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핵. 예. 그 우리도 핵을. 그거는 그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부 좀 그 극우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텐데 그거는 실현 불가능하고 그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긴장은 최고조로 고조되고 있고 북한의 핵무장은 이제 갈수록 뭐 강해지고 있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뭐 해결 방안 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뭔가 좀 구체적인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과 의논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또 중국 정부와 직접 채널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국면들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제재 국면이기는 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는 그 다자 채널을 통해서 북한과 대화하는 채널들을 이제 하나씩 그 구축하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대북 접근에서 주도적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는데요. 그 전문가들이 보면 이런 주도적이라는 것은 그 국제적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말 아니냐. 구체성이 결여됐을 경우에 그런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도 말씀하신 미국과 또 미국, 중국과 채널을 구축해서 잘 대처하자 그렇게만 추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가령 6자 회담 그 한 3, 4년 때 열리지 못하고 있고 이것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5자 회담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제가 주도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까지 너무나 그냥 내버려 두고 끌려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온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사실 대북 관계 그리고 또 대일 관계 모두 다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때 예를 들면 삼국 정상회담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 당시 소원하던 일본과 중국의 그 가교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그 동북아 정세를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귀중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그 주장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지금 이제